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떡하지? 저 종목은 어떡하지?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샵 2034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어, 삼성생명, 네. 85,500원에 15%인데, 오, 네. 지금 이걸 팔아야 될지, 아,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될지. 네. 우리 시청자님 네. 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언제까지 가져가야 아니, 할지 이거 고민되시는 다른 거죠? 거는 다 엉망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전략 바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네,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두 분, 중립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변영인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정말 수익 나신 시청자분이세요. 요즘에 저 PBR 관련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수익 나신 분들이 또 저희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주고 네. 계시거든요. 이럴 때 또 고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다음 주에 또 기업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 발표되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삼성생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보유 기간이 최근이었는지 또는 이제 과거부터 좀 보유를 했었는지가 좀 궁금한데, 만약에 좀 최근이었다면 우선 이 저PBR 관련된 이 저평가 매력도, 지금 현재 PBR이 0.40배, 한 배 미만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가치 기대감들은 최근 신고가 안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수반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중도 15%이기 때문에 작은 비중은 아니세요. 다만 이게 좀 배당 계산을 봤을 때 시가 배당률 5.1%로 제가 알고 있고, 약 3,700원의 주당 배당을 좀 결정했는데,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과거 12월 말 안에서도 좀 보유를 하셨다면 배당 수익 안에서에 대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겠지만, 다만 좀 공교롭게도 1월 다음 주 월요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세부 지침들이 좀 발표가 좀 된다면, 여기에 관련돼서는 한 차례 셀온 효과, 즉 이슈에 의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우려감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던 이런 배경에는 배당 성향이라는 관점보다는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전체 주식이 2억 주인데 10.4%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42만 주 정도의 자기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향후에 소각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주가로 모두 다 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관련된 셀론 이슈 때문에 주가 좀 더 밀리게 된다면, 저는 92,000원 구간, 92,000원 구간이 위협된다면 비중을 10%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나머지 5% 안에서 추가적인 기업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공개가 된다든지, 자기 주식을 좀 더 소각할 수 있는 정책 기조 안에서 다시금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어떤 내용일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익절가도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네. 비중은 10%, 매수가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에 들어가셨으면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네, 시청자님. 엄청 오래됐어요. 좀 더 사도 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잘 상담 좀 받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저께랑 그저께 좀 올라가다가 오늘 또 잠시 쉬어가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한 분, 긍정 두 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호진 전문가님은 참 중립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긍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팀장님 긍정 들어주셨는데 사실 어저께 이 원전 관련주에 호재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 상승 탄력이 크진 않았어요. 이제 뭐 금융이 돌고 자본이 돌고 하면 원전주들도 함께 오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확실히 시장에 나온 뉴스랑 주가가 정비례하게 움직인다면 과연 잃는 투자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이 기업 개요가 뭐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 추이가 어떻고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대응을 해보면 되고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시세를 체크하면서 움직일 때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하는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을 얻는데 그나마 이제 원전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부 여당 성격을 봤을 때는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을 꾸준하게 나올 것이고 어떤 세일즈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추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쉽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이가 꺾이지 않았고 그 당분간 추이가 좀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된 이유는요. 원전 같은 경우는 좀 환경 오염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AI나 이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력을 반드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여름마다 블랙아웃 뉴스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뷰가 있는데 현재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화석 연료로 인해서 뭐 자원 수급이나 어떤 전력 커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훈풍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체코나 폴란드의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한 가지 좀 리스크는 웨스팅하우스가 요즘 좀 우리한테 뭐라고 태클 안 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 때 조금 지지부자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뭐 웨스팅하우스가 요즘 좀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태클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2년 전에 채권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지금 안정적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마다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일회성 비용에 따른 적자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수급 동향 띄워드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담 주셨지만 너무 염려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되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손절가는 15,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8,000원, 2차 목표가는 19,100원 잡아드리고 안타깝게도 약손절이지만 뭐 원전 관련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좋은 종목들이 많고 원전이 아니더라도 뭐 성장 종목으로 충분히 좀 복수할 수 있는 종목 많으니까 너무 좀 걱정하시면서 보유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태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나오네요. 원전 고구마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원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올 호재성 뉴스들 체크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아시아 네, 코아시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700원에 10%입니다. 8,700원이요. 예. 오늘 9,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거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제 산 주지. 어제도 매수를 하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파셨으면 또 수익을 보셨을 텐데 제가 더 아쉽네요. 꼼꼼하게 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한 분, 긍정한 분, 중립한 분.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호진 전문가님께 중립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뭐 엔비디아발 훈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6% 넘게 급등을 했는데 장 막판에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코아시아. 뭐 AGI 관련해서 어제 시장부터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AGI나 아니면은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 뭐 이렇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일단은 실적이 3개년 연속으로 적자 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 재무적인 좀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도 15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유보율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이제 10,000원 구간대를 좀 돌파하려는, 그러니까 터치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10,000원 구간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10,000원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뭐 호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무거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10,000원 이상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10,000원 매물 소화해주고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된다라면 그때서야 조금 더 본격적인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일 음봉으로 떨어지고 오늘 윗꼬리도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근데 최근 이 반도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테마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같이 오르는, 정말 강할 때는 다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날은 HBM이 오르고 어느 날은 뭐 디자인하우스가 오르고 어느 날은 뭐 온디바이스 AI, CXL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하우스, 뭐 가온칩스나 오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좀 조정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대장주가 가온칩스로 먼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한번 같이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격이 좀 벌어지는 상태라서 5일선 지지 한 8,500원 수준 정도의 뭐 지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기적인 추세가 또 깨진다면 일단은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주인 가온칩스의 흐름 눈여겨보시면서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도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문자 상담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왔을지 체크해 볼게요. 6063님은 하나투자증권 4,2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토스랑 비트코인 보고 모아가려 하는데 어떤가요? 여쭤보셨는데 과연 비중 확대에 맞는 전략일까요?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데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한결과 컴퓨터입니다. 매수가가 27,000원에 10%. 매도할 기회를 놓치셨다고 하네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우리 8942님은 필옵틱스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12,000원대인데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비중이 30%인데 단일가에서 계속 빠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필옵틱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저희가 자세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9567님의 랩 지노믹스입니다. 매수가 4,300원이고 비중은 7%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과연 보유하는 게 맞는 전략일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지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손 팀장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짧게 좀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권사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뭐 저평가 매력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현물 ETF 승인 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토스뱅크가 아마 올해 하반기에 상장할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서 단기적 슈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다 나왔고 이게 구체화되고 이제 뭐 시점이 언제 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투자 이제 매매 관점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워낙 쟁쟁한 섹터들이 많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차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병을 보니까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줬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손절가는 제가 한 3,950원 말씀을 드리는데 3,950원 이탈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한 3일이나 일주일 이내에 돌아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고 뭐 비트코인이나 토스 관련해서는 추가적 모멘텀 자주 나올 거니까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4,500원, 2차 목표가는 4,900원 잡고서 꾸준하게 좀 우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시만요. 두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핫 IT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AI 관련 모멘텀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셀바스 AI나 뭐 솔트룩스나 뭐 이스트소프트나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가 있나 싶었는데 부정적인 뉴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리포트 읽어보더라도 AI 관련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실적 나오고 있으니까 더더욱더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지구간 이탈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두터운 매물대랑 하방이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고 대응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22,500원 정도 잡아드리는데 이 22,500원을 이탈했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기보다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모멘텀 많으니까 한 3일이나 일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8,000원, 2차 목표가는 31,000원 잡고서 만약에 이 28,000원과 31,000원을 접근하는 속도랑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시면은 35,000원까지도 드라이빙을 걸 수 있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롭틱스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제조 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가 삼성 SDI이기 때문에 좀 든든한 우군을 갖고 있다. 좀 보고 있고요. 실적 추이는 조금 아쉽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소재 기업들은 어떤 좀 이 자재를 좀 비싸게 사온 이력 때문에 좀 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장비 기업들은 적자 나온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피로틱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적자가 나온 것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4분기엔 다시 흑자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가 삼성 SDI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피롭틱스가 강세를 보여준 이유는 이 피롭틱스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 쪽 글라스 기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저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나오는 부분인데 다행인 부분은 그저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이 차익 실현을 했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가 차익 실현을 했지만 기관이 꾸준하게 해당 물량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은 지지하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11,900원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200원, 2차 목표가는 15,000원 잡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랩지노믹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고 약간 의료 AI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열심히 진단키트를 팔아서 나온 자금으로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미국의 클리어랩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랩을 인수한 효과를 이제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체감은 이 클리어랩을 인수한 지가 꽤 지났는데 실적이 반영되는 속도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제목들이 다 클리어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랩에 대한 실적 반영 여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위치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이 조금 아쉽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좀 꾸준하게 매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외국인 투자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 클리어랩이라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3,300원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100원, 2차 목표가는 4,600원 잡고서 클리어랩을 추적을 열심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입니다.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 놀러 오시면 저희와 쌍방향으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아까 전화 받으신 그분한테 케어 워드. K웨더요, 시청자님. 네, 그거 네. 말씀드렸는데 또 종목을 문의하십니까?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 18,600원에 샀어요. 어저께. 아, 어저께 오후장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어저께 그 상장하는 거라 해갖고 18,600원 샀는데 네. 오늘 지금 현재 11,000원인가 뿐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한 오늘도 8,000원인가 7,000원인가 빠졌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급락이 나와서 아마 사자마자 이렇게 많이 빠져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죽겠네 그냥. 네, 그러니까요. 비중도 참 많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아쉽게도 부정 두 분과 중립 한 분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변영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어제 오후장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급락을 맞으면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이렇게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갔는데 추가적인 하락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대표님? 우선 제가 이 마음에 앞서서 좀 긍정적인 자꾸 뉘앙스를 좀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다소 좀 냉정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어제 좀 매수를 하시면서 아마 추세 대응을 좀 못 하신 것 같아요. 좀 비중이 굉장히 높으셨고 지금 18,600원대 지금 현재 보유를 좀 하고 계신데 아마 주가가 좀 밀리면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내일 정도에 다시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을 것인데 사실 오늘 하락폭들을 좀 보면 지금 11,750원 하방 이후에 지금 시간에서는 공교롭게도 지금 3.5% 정도 좀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 좀 관건입니다. 다만 지금 KOE 웨더의 경우에는 지금 주주 구성을 좀 봤을 때 55% 정도의 이 최대 주주 그리고 특수관계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유동 주식을 한 450만 주 정도라고 좀 추산되고 있거든요. 전체 993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지만 450만 주 정도가 좀 유통이 되는 관점에서 오늘 587만 주라는 이 거래량이라면 유통될 수 있는 주식 수를 모두 다 초과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익 매물을 오늘 소화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유했던 18,600원대까지에 대한 주가 상승을 단언할 수가 없어요.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추세 반등을 했을 때 비중을 일부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열수 안에서는 우리가 좀 투자 설명서 내용을 좀 보면 뭐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안에서 보호 예수가 해지될 수 있는 즉 이 시장에 언제든지 출현될 수 있는 매물 공모가가 지금 7,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해도 상당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상기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시간에서 반등을 좀 이뤄냈기 때문에 다음 주 추세 전환 안에서 14,000원대를 좀 회복해 준다면 조금 더 가져가는 어떤 이 방법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오늘 저점이었던 11,750원을 또다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부분에서 10,000원대를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을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웨더 지금 시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또 한 번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손절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유진기업이요. 유진기업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715원에 15%요. 아, 4,700원대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5,000원 넘었었어요. 아,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신 건가요? 계속 사왔어요. 아.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길래 더 샀거든요. 아, 오늘도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예, 네, 예. 오늘 그래도 급등을 했긴 했는데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또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두 분, 부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유진기업은 그럼 손연호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8% 뭐 상승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너무 길게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또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랬습니다. 유진기업 뭐 기업 개요나 실적이나 뭐 PBR 이런 걸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참 이 시장이 나오고 있는 뉴스에 투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것 좀
좀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기업 같은 경우 당연히 이 시멘트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유보율도 2,000%가 넘어갑니다. 그럼 PBR도 0.3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평가 이제 저PBR 관련 종목으로도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유진기업 자체가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도 아니고 유진기업이 저PBR을 갖고 있지만 이 기업이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증권계 통해서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PBR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PBR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진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YTN 인수 관련 모멘텀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유진기업이 이제 인수가 확정이 됐죠. 그러면 유진기업 이 모멘텀은 사라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뉴스가 AI 미국 엔비디아에 투자한 12브랩스의 지분이 부각됐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작년 10월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YTN 인수 모멘텀도 있었고 본업 모멘텀도 있었고 AI 투자 모멘텀도 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시스템 반도체 강세 보이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시스템 반도체를 뒤쫓다 보니까 유진기업이 AI 관련 모멘텀이 있구나라고 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오늘 단기전 슈팅을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긍정을 드리겠지만 저는 솔직히 유진기업이 주가 위치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샀길 바랬어요.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였다면 이 추이가 유지가 되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몰차게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펀더멘탈은 내가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밑거름이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움직일지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청자분께 좀 아쉽지만 유진기업은 좀 매매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좀 트레이딩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YTN 뉴스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관련해서 부각이 됐을 때 기술적 분석 통해서 안전하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1차 목표가는 4,4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4,800원. 그다음 손절가는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원 잡고서 조심스럽게 대응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로 4,400원, 손절가로는 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CS 윈드 73,000원에 10%입니다. 73,000원에 비중 10%요. 예, 최근에 너무 높아가지고 네. 지금 추가 매수로 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시점이 또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5% 넘게 빠져서 참 걱정되실 것 같은데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우유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건지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오늘 시장에서 하나솔루션도 급락을 했고 CS 윈드도 동반해서 같이 또 빠졌습니다. 워낙에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편이 나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게 오늘 좀 강력하게 좀 긍정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좀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네. 일단은 CS 윈드를 좀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중간에 조정이 나오는 듯 했으나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그래도 CS 윈드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전 9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기대감마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 예상했었던 추정치랑은 비슷하게 나왔으나 실제로 실적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 얘기는 실제로 이제 전망했었던 것처럼 실적이 줄어든다라고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모멘텀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다른 재료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금
뭐 이제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CS윈드나 뭐 하나솔루션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풍력이나 뭐 신재생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뭐 유럽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땅덩어리가 넓어야 좀 크게 이 부분을 투자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그냥 화학연료를 쓰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우세한 모습, 전 대통령이 좀 우세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계속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관이 추가적으로 매도세를 좀 출회를 하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전 저점,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줬었던 가격대가 바로 이 45,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차례, 5차례 정도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인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45,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45,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지지 구간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지금 5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뭐 하나솔루션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 주들의 급락이 우리 투자자분들 많은 걱정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은 오늘 8% 급락을 했고 또 어제는 10%대로 급락을 했거든요. 뭐 아무리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도 뭐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주가를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나요? 우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좀 부정적인 측면. 먼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재선에 좀 성공하게 된다면 IRA 정책에 관련된 기조들이 대폭 폐지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작용한 측면이 좀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쇠퇴된 영향들이 사실 뭐 해상풍력이라든가 이 풍력까지 태양광의 이 산업군이 약간은 좀 더 다르지만,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어떤 지연 효과들에 대한 우려감들, 그래서 업황이 상반기보다 조금 더 하반기까지에 대한 이 업황 우려감들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이 최대 이 해상풍력사 이 오스테드의 경우에도 대규모 이 발전 이 프로젝트를 좀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좀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이 된다면 상반기에 프로젝트가 다시금 조기 재개가 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좀 있었는데, 어제 사실 SK 오션플랜트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 부분이 CS윈드의 어떤 영향으로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이즈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CS윈드의 이 실적 대비에 대한 이 연동 효과들을 본다면 47,000원대가 좀 깨진다면 저는 접근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근본 이 2023년도에 대한 실적 기조 안에서 발생됐던 부분이 태양광 산업 부분에 대한 업황 부진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부분은 케미칼 부분에 대한 이 스프레드 시트에 대한 이 감소 효과, 이게 어떤 감소 효과에 대한 실적 기인도가 좀 컸는데, 사실 태양광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 하반기에 대한 이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기점에서 보면 IRA의 세액공제 혜택들이 조금 더 부과되면서 태양광 부분은 상반기 안에 저는 사상 최대 실적 기조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미국에 대한 어떤 대선 불확실성이 태양광 업종의 가장 큰 영향으로 좀 차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 구간은 저는 과도한 낙폭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6,000원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저점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000원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8331번님께서 한국전력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4,000원.
24,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국전력 참 잘 올라가고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에 거의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과연 어떻게 접근해 봐야 할지 세 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두 분과 중립 한 분이 나왔습니다. 요즘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참 많이 연락을 주세요. 아주 잘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손유로 팀장님께 한번 실적 리뷰와 함께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전력은 좋은 종목이고 공기업이고 상장 폐지 위험이 없지만 이제 좀 매매 관점은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2020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 분들께는 한국전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어떤 과거에 좋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추세가 나오기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길어지셨다고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인상을 했고 그 효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3분기에 흑자 전환 성공했고 4분기까지도 흑자 전환되면서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적자가 나오겠지만 2024년부터는 흑자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올해도 전기료를 인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국전력 측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언했었는데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자산 매각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전력 경영진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하면서 옛날에 위상을 되찾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자체는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니까 저는 한국전력보다는 다른 종목들 이제 안전하게 빠져나오신 다음에 더 재밌는 종목들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 추이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저PBR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시에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손실 꺼내시기 때문에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23,000원을 이탈하면은 이제 빠르게 손실 더 키우지 않도록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24,700원, 2차 목표가는 26,000원 잡고서 저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밌는 종목은 얼마든지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외국인의 매도가 4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안 이렇게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 메시지도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526님은 QSI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만 원대시면 2년 정도 갖고 계셨네요. 비중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빛의 반도체 관련한 소식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입니다. 관련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3822님은 셀바스 헬스케어를 갖고 계십니다. 평단가가 11,300원이시고 비중도 40%로 높게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쭉쭉 밀리면서 걱정 크셨을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베이글님입니다. 화일약품 갖고 계시고 매수가가 2,143원입니다. 8%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손절해야 할까 여쭤보고 계십니다. 과연 갖고 계시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지 대응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간나님은 안녕하세요. YIK 7,200원 비중은 12%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네요.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YIK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자세한 전략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두 번째 문자 상담은 강훈은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먼저 셀바스 QSI에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유 기간이 상당 기간이 지금 지났는데 사실 이미 손절을 했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10,000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상단으로 봤을 때는 11,700원 정도 상향 돌파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게 언제 벗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QS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뭐 재료를 많이 내놓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뭐 양자암호라든지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바닥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총도 뭐 1,000억 미만 수준에서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양자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애플카와 관련해서 이런 재료가 붙게 된다면은 뭐 강한 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지금 이 종목이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이 이미 30%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11,600원, 11,700원 정도 돌파 확인하시면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차라리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관련주죠. 그래서 최근에 뭐 루닛이라는 기업이 뭐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조금씩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에 장중 15%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사실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지금 강한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6,000원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매물 쌓아가면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6,000원 이탈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진짜 이 평단가가 사실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1,300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6,000원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의료 AI 같은 경우엔 올해 내에서는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테마라고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비중이 지금 40%나 되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올라오더라도 사실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일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실 코로나 때 부각을 좀 받고 그 이후로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우하향, 역배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좀 권장드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모멘텀 없이 오히려 최근에 이 의료법과 관련돼서 좀 악재가 있었죠.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수입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장중에 급락도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 거래량이 없이 계속 이 밑꼬리를 향한 이 캔들 몸통이 형성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 계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적 측면에서도 올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적인 매도세를 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2,100원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20%대 내면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비중도 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진행을 하시고, 차라리 조금 더 시장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IK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I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최근에 AI 부각받으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좀 보였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던 게 바로 2대 주주가 삼성전자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아직은 특별한 거래량을 보여주지 않고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지지 라인을 봤을 때 수급선으로 볼 수 있는 이 61선 대략적으로 5,500원 정도에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1차 지지 라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매에 대한 시간을 좀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은 이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고 어느 정도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지 혹은 같이 지금 엔비디아도 전일 16%의 엄청난 강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이게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쉬어가게 된다면 또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동반 좀 조정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매물이 크게 쌓여 있는 7,000원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상승에서 거래량이 3천만 주 이상을 만들어내면서 7,000원을 돌파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단기적인 저항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